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는 매우 중요한 파트가 좀 많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면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응하는 공역 y의 원소가 항상 서로 다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묶겠습니다. 자, 이러한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러한 기호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호를 좀 잘 보셨으면 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요. 그리고 y라고 하는 공역의 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정이요, 이 녀석은 공역이다 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고요. 그리고 A, B, C, D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1이 A로 갔습니다. 그런데 2가 지금 B로 갔고요. 근데 이제 3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만일에 이 3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B로 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선은 얘는 함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에는 함수 f의 1대1 함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x랑 y가 서로 x랑 x1과 x2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정의 역의 원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와 3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각각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가 B로 갔을 때 3이 또 동일하게 B로 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경우는 2와 3이 분명히 다르지만 F의 2와 F의 3이 같아지는 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B에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만일에 1대1 함수가 되려면 최소한 2와 3에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서로 달라지는 꼴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3이 지금 잠시만요. 자, 3이 지금처럼 B로 가면 되는 게 아니라 A나 B가 아닌 C나 D로 가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이 C로 간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각각의 정역의 서로 다른 원소 자체가 서로 다른 어떻게 해요? 예, 공역의 원소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경우가 결국에는 1대1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대1 함수이고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을 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을 의미하는 바는 말 그대로 대응 관계가 모두 1대1로 성립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는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추가로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위에 다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얘는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역이라고 하는 원소를 이렇게 보시면은 A부터 D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역은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역과 치역 자체가 이 경우에는 서로 어떻게 해요?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D에 대응되는 그 정의역의 원소가 없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지금 보시면 이 D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우선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한 명확한 구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처럼 집합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라고 하는 이 전체 범주 내에서 생각을 해보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x라고 하는 정역의 원소가 그리고 y라고 하는 공역의 원소에 대응이 되는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각각 한 개에 대해서 y라고 하는 원소와 각각 대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1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b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쌍으로 대응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1대1 함수, 예, 그 안에 또 1대1 함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뭐라고요?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1대1 함수 안에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가게 되면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약간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위로 이제 올라가서 1대1 함수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말씀을 드려보면 얘가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던 명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결국엔 1대1 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 대우라고 하는 것은 f의 x1과 f의 x2가 서로 같은 경우, 자, 이런 경우에 결국에는 x1과 x2가 서로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우에 대한 명제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1대1 함수가 요 녀석이 참이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얘도 참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고, 결국에는 이 관계를 성립시킨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1대1 함수를 의미하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잘 주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프 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1대1 함수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게 지금 x축입니다. 그리고 얘가 y축이에요.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1차 함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하나씩 대응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요 1대1 함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2차 함수꼴.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를 y축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우선 함수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x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y값 하나씩 계속 대응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얘가 함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자, x축에 대해서 수평으로 딱 그었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x2라고 하고요. 얘를 지금 x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2와 x1에서 대응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때 y값이 동일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 얘를 a라고 한다면 x1과 x2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a에 어떻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x1과 x2에 대해서 결국에는 함수값이 서로 어떻게 같아지니까 얘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1대1 대응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 다음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은 뭐냐면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를 보시면 x라는 집합에서 x라는 집합으로 지금 대응이 됩니다. 자, 원소 x에 그 자신인 x가 대응될 때, 자, 이 녀석을 뭐라고 한다고요? 항등함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은 1로 가고요. 2는 2로 갑니다. 3은 또 마찬가지로 3으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항등함수다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엔 y = x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이러한 내용이 결국에는 항등함수를 의미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마이너스 1, 0,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라는 집합이 원소가 마이너스 1, 0, 1인데 지금 1대1 대응인 것을 지금 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1대1 대응인 것과 그 다음에 항등함수인 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fx, 자, 요 녀석이 x의 세제곱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항등함수가 맞을까요? 자, 대표적인 꼴이 y = x라고는 했지만 결국엔 얘가 의미하는 바가 각각의 원소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즉 x에다 뭔가를 집어넣으면 y값이 그 x값이랑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x집합의 원소를 한번 봤을 때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f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0이 나오고, f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찬가지로 1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결국에는 항등함수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일에 이때 x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2다 라고 이렇게 둔다면 마이너스 2와 2를 한번 집어넣으면 f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8이 되고, f의 2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8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8로 나오고, 2가 2로 나오는 게 아니라 8로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결국엔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항등함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역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함수를 먼저 파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정의역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보는 관점은 우선 정의역의 원소를 파악하자. 물론
이 정의역의 원소가 따로 언급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정의역의 원소를 어떤 범주로 두느냐에 따라서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fx라고 하는 게 이번에는 만일에 마이너스 x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 이 경우에는 f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이고요. f에다가 0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0이고요.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마이너스 1, 0, 1 이렇게만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1, 0,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1로 대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항등함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얘는 1대1 대응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하려면 이제 문제 조건에서 제가 그걸 쓰질 않았는데 f의 함수가 x라고 하는 정의역에서 x로 대응이 된다라는 이러한 설명이 있어야지만 결국에는 이 x가 여기에서 공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때의 원소 자체는 마이너스 1, 0이기, 0, 1이기 때문에 결국엔 치역 자체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는 바와 같이 1대1 대응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뭐가 있냐면 fx가 예를 들어서 절대값 x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경우가 되어버리면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이고 f에 0 집어넣으면 0이고 f에 1을 집어넣으면 1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1과 1이 같은 1에 대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대1 대응이 될 수도 없고 1대1 함수가 될 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x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의역의 모든 원소 x가 공역 y에 단 하나의 원소로 대응이 된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즉슨 결국에는 x값이 모두 다른데 결국에는 그때의 대응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여기에 대응이 된다. 즉 함수값이 하나로 어떻게 통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수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자, 이 내용을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이 세 개의 그래프는요, 함수가 맞습니다. 자, 이 함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지만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려보면 됩니다. 직선을 그린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랬을 때 함수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에 1대1 함수를 찾아봐라 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절대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 1대1 대응. 자, 이 녀석을 먼저 1차적으로 판단을 하실 때 특히 1대1 함수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요.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본다. 그랬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x1, 얘를 x2, x3라고 합시다. 그러면 x1, x2, x3에서 각각 어떻게 해요? 함수값이 서로 동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x1, x2, x3에 대해서 결국에 함수값이 같아져 버리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지금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얘는 1대1 함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그래프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공역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죠? 정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공역이라고 하는 것은 얘도 마찬가지로 별도 언급이 없다면 실수 전체로 바라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치역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관계다라고 하게 된다면 치역은 y가 0보다 큰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그런데 공역도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고요. 그런데 치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그 x보다 아래쪽에서도 계속 대응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응관계가 모두 어떻게 실수 집합을 모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지는 꼴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고, 결국엔 얘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주의사항입니다. 만일에 이 관계를 그러니까 요 관계를 가지고서 1대1 대응을 만들어 버리고 싶다, 1대1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이때 이 공역이라고 하는 것의 집합을 지금처럼 이렇게 두면 됩니다. 자, 우선은 공역을 y 바 y가 0보다 크다, 그리고 y는 실수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가 되어버리면 공역 자체를 0보다 큰 실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치역과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1대1 대응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좀 정확하게 따져주자면 결국에는 공역이라고 하는 범위가 어느 범주에 있느냐에 따라서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고 1대1 함수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고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 x가 있습니다. 0, 1, 2로 되어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형광펜으로 밑줄 칠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닙니다. 지금 x에서 x입니다. 그러니까 x라는 집합 x가 정의역이면서 공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fgh는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이고,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지금 f의 2 더하기 ge, he 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각각이 지금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hx라고 하는 것은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에는 x가 들어가면 얘 자체가 그냥 x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되죠. 그러면 이쪽에서 h의 2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2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라봤을 때 g라고 하는 것은 또 상수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gx가 상수함수가 된다는 그 말은 즉슨 g의 1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가족권을 보면은 2가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g에다가 0을 집어넣고 g에다가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2를 집어넣어도 동일한 상수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얘가 함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살펴본다면 g의 2는 당연히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h의 2도 당연히 2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의 2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f의 2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건데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함수의 대응 관계의 규칙이 1대1 대응이다 또는 상수함수다, 항등함수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대응 규칙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x 0, 1입니다. 그리고 또 x 0, 1, 2예요. 그러면 우선은 f의 0이라고 하는 것은 2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f의 0은 2. 자,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f의 1이라던가 f의 2라고 하는 것은 0과 1로 가야 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1대1 대응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크게 케이스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제가 기억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f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0, 그리고 f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1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가서 니은을 여기다 한번 써보면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1이 나오고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번엔 0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 하나가 되겠죠. 1대1 대응을 만족시켜야 되니까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f의 1이 0이고 f의 2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 조건을 한번 보시면 결국에 0과 1을 집어넣어서 0 더하기 그 다음에 2가 되고 f의 0은 2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f의 0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가 2에 대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므로 얘는 맞습니다. 자, 근데 니은을 한번 보시면 f의 1은 1이라고 했고 f의 2는 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의 1을 집어넣으면 f의 1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 그 다음에 f의 2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보시면 1이죠. 이 1은 뭐가 됩니까? f의 0입니다.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f의 0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2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모순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니은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올 수가 없더라 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f의 2의 값은 결국에는 여기서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서로 더하게 되면 결국에는 5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좀 잘 보셨으면 하는데, 함수의 대응 규칙이 어떤 규칙을 따르고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풀어본다면 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한 문제를 가지고서 그냥 넘어가는 건 좀 아까우니까 좀 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x라는 집합은 1, 2, 3, y라는 집합이 1, 2, 3, 4로 되어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1대1 함수를 fx라고 하자.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1대1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이랑 다르게 공역과 치역이 서로 달라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얘는요 1대1 대응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원소가 4개고요. 여기 원소가 3개입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하나에 따라서 다른 하나로 어떻게 해요? 모두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결국엔 여기가 4개가 되어버리니까 하나가 남겠죠. 대응을 만들어내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질 수가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자 미리 좀 설명을 드려보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자, 요 녀석과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좀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시면 이 대응관계의 규칙이 1대1 함수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x 1, 2, 3이라고 쓰고요. y 1, 2, 3, 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f의 2가 이미 어떻게 4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4로 이렇게 쓸 거고, 자, 지금 보시면 f의 1과 f의 3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최대값.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최대값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f의 1과 f의 3요. 절대 4가 될 수가 없죠. f의 1, 4가 될 수가 없고요. f의 3, 절대 4가 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f의 1과 f의 3은 또 어떻게 서로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것을 만족을 시키면서 두 개의 합산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 자,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1이라고 하는 것과 3이 대응될 수 있는 게 1, 2, 3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커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두 개의 원소의 공역에서 두 개의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된다는 뜻이니까 사실 그냥 2와 3이다라고 해서 5가 된다라고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f의 1이 어디로 갈지 f의 3이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f의 1이라고 하는 게 2로 갈 수가 있고 f의 3이라고 하는 게 3으로 가고 f의 1이라고 하는 게 3으로 가고 f의 3이라고 하는 게 2로 가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둘 중 어느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두 개의 합이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2와 3을 더해야지만 최대값 5가 나오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3 더하기 3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얘가 1대1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f의 1과 f의 3이 동시에 3으로 어떻게 해요? 대응 관계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결국에 1대1 함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 문제도 매우 중요한데 이제 내신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x라는 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고 y라는 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고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뜻이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1대1 함수이고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공역 자체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푸실 때 나름의 이제 요령을 한번 알려드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x축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0이고 그리고 여기가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x라고 하는 원소, 그러니까 x집합의 원소, 정역의 원소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0과 1을 포함을 하면서요. 근데 y라고 하는 것의 지금 원소는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2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갈 거냐면 이거를 네모 박스를 딱 칠 겁니다. 이렇게. 자, 봅시다. 우선은 fx가 얘가 된다고 했었고 a가 양수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1차 함수 정도는 공부를 했었으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 증가함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증가함수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녀석이 fx라고 하게 되면 우선 얘는요 1대1 함수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역의 원소 하나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y값이 하나씩 결정이 되니까 결국에 대응관계가 1대1 함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만일에 이런 관계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여기에 x값이 이렇게 대응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고 여기에서의 대응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2에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정역 자체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여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공역 자체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공역과 치역은 같은데 여기랑 여기에 대응되는 녀석이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x가 이렇게 있는데 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0부터 시작을 해서 쪼르르륵 1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녀석을 알파라고 하고 요 녀석을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알파가 있고 베타가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파는 0보다 크고 베타는 1보다 작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y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 쪼르르륵 가서 2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대응관계가 설정이 돼요. 하나씩. 근데 0과 알파 사이 그리고 베타와 1 사이에서는 대응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그래프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좀 잘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만일에 이런 식으로 지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모든 x값에 대해서 대응관계가 분명 설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의 치역의 범위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치역은 지금처럼 요 경우다라고 보셔야겠죠. 됐습니까? 그러므로 공역과 치역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1대1 대응이 만들어지려면 증가라고 했었죠. 대각선 끝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 1을 집어넣었을 때 2로 가야 되고 0을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요. 결국에는 지금 A에 플러스 B가 2가 되고 그리고 0을 집어넣었을 때 B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집어넣으면 A는 여기서 3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A가 만일에 0보다 작다, 즉 감소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각선 또 끝에서 끝으로 감소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될까요? 자,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0을 집어넣으면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결국에 0 집어넣으면 b의 값은 여기에서 2가 나오고요. 가로 2번입니다. 그리고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b가 2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랑 다르게 여기서 이런 설명도 좀 한번 드려볼게요. 1대1 대응이 있다라고 하는 거 또는 1대1 함수다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얘는요, 증가하는 함수이거나 또는 감소하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도 써드릴게요. 계속 증가를 하거나 계속 감소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차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x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을 때 세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1대1 함수조차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이러한 함수 또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는 함수, 이런 경우에는 1대1 대응을 만족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는 함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증가 또는 어떻게 감소하는 함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자, 방금 전까지 했었던 문제랑 동일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자, 우선은 x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이 정의역의 지금 범위가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랬는데 이 이차함수가 지금 1대1 대응이 된대요. 그러니까 얘가 이차함수라고 해서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서 또는 공역의 범위에 따라서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1대1 대응에다가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이 녀석의 그래프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0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y축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x축, 이 녀석이 y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k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k가 됐습니까? 그럼 k보다 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k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대응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냐면요. 지금 보세요. 만일에 k가 여기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이쪽 부분에서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k라고 한 녀석을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k값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k의 제곱 플러스 4k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근데 만일에 이 k라고 하는 것과 k의 제곱 플러스 4k가 서로 다르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1대1 함수는 분명 맞아요. 그런데 1대1 대응을 이 문제의 조건에서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의 어떻게 공역과 치역 자체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k보다 x가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y라고 하는 함수값 자체가 k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실상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때의 이 그래프 선상에서는 치역의 범위 자체가 결국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k제곱 플러스 4k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 근데 이 녀석이 k보다 크거나 같냐 이거를 만족시키냐 라는 거가 되겠죠. 이걸 만족을 시키려면 결과적으로 얘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k의 제곱 플러스 4k라고 하는 게 k랑 같다. 그러면 k의 제곱 플러스 3k는 0이다. 그러니까 k라고 하는 녀석을 묶으면 k 플러스 3, 얘는 0이고요. 그래서 k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가 됩니까? 0 또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만일에 여기에서 k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있는 게 뭐냐면 만일에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프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둥근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같은 x값에 대해서 대응 관계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게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3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k가 0인 것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k가 0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지금 x라고 하는 이 집합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를 정역, 얘를 공역이라고 바라본다면 이렇게 대응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된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요 그래프에서 1대1 대응을 정확하게 만족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로 1번은 지금처럼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로 2번 바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자, 가로 2번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y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1대1 대응을 또 만족시킨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워볼게요. 자,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봅시다. 자, 가로 1번과 가로 2번을 굳이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본다면 가로 1번은요. 정역과 공역에 대한 범위가 명확히 주어지지가 않은 거고 가로 2번은 명확하게 주어졌는데 함수가 좀 다릅니다. 그죠? 함수가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a 값에 따라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x-1의 제곱이고 다시 마이너스 1 플러스 a다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아래로 블록이면서 이러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대칭축으로서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때 이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a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꼭지점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a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관계에서 이제 지금 어떤 것을 이제 살펴볼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선은 정역과 공역의 범위를 봅니다. 그러면 정역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공역은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대1 대응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증가 또는 감소가 되는 지점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오른쪽 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가하는 구간에 해당되는 오른쪽 편의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죠. 3에서 시작을 했을 때 4에서 또 어떻게 시작을 하는 대응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에다가 어떻게 3을 집어넣으면 9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a가 되고 얘가 4가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은 지금 보시면 3이고요. 우변으로 보내버리면 a는 1이다. 자, 이렇게 어떻게요? 예, 답을 할 수가 있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4보다 큰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y축을 대략적으로 한번 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뭐 x축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4가 되는 지점이 한 요 정도라고 한번 해본다면 자, 이쪽 부분 그죠? 정의요. 그리고 3이 되는 지점이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쪽 부분입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대응 관계가 지금처럼 요 범위 내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요 범위 내에서 증가를 해야 되고 1대1 대응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시작 시점이 결국에는 3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4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여러 번 좀 보시고서 정확하게 본인 것으로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같이 풀어봤는데요. 여기는 대표적인 문제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다른 문제도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실수 전체의 집합 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R에서 R로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이 된다.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이 된다. 자, 그랬는데 얘가 1대1 대응을 만족시켜야 된대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가 1대1 대응을 만족시킨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떤 함수든 간에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절대값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선 절대값을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거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절대값을 풀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a에다가 다시 x-1에 다시 플러스 2-a 자, 그리고 플러스 a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은 2x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a에 x-1 플러스 2-a a에 x 플러스 a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에 a-1에 그 다음에 x에다가 플러스 2a가 되겠죠. 자,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속 증가를 하거나 계속 감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녀석도 그렇고 이 녀석도 그렇고 결국에는 직선인 거잖아요. 그러면 직선이라고 하는 게 증가를 한다 감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지금 2x예요. 즉 2라고 하는 데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얘는 증가를 하는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자, 볼게요. 우선은 1을 기준으로 해서 x 이퀄 1입니다. 됐습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여기가 1,2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지금 당장 모르겠으나 얘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여기에서도 증가, 여기에서도 증가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지금 보시면은 1을 집어넣었을 때를 한번 볼게요.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녀석은 2의 값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살짝 1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2에 a-1에 플러스 2의 a 자, 이 녀석이 2가 나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2의 a 자, 그래서 2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그래서 x 이퀄 1에서 만난다 만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에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요. 또 끊겨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의 대응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수에서 실수로의 지금 함수다. 그리고 1대1 대응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의 함수값이 결국에는 실수 범위에서 얘가 제외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질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x = 1에서는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만나고는 있으니까 결국에는 기울기 자체가 어떻게 해요? 양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에 a-1 요 녀석이 0보다 크다. 자, 그러므로 a-1은 0보다 작다. a는 그래서 1보다 작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의 범위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뭐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뭐 쉬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요 정도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 x가 있습니다. -2, -1, 3으로 되어 있고요. fx가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얘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매우 독특하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서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선은 얘가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가 되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3이에요. 그러면 정역의 범위를 한번 보시면 -2와 -1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은 범위에 해당이 되니까 이 두 녀석은 여기 첫 번째 함수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소리고 3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3은 아래쪽의 함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은즉슨 이런 뜻입니다.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는데 이 -2라고 하는 것은 위의 식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4의 a에다가 -2b -2가 된다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a에다가 -b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얘는 뭐라고요? 그냥 3이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항등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얘가 -2로 나와야 되고요. 얘는 -1로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4a -2b 얘는 뭐가 돼요? 0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므로 이 a라고 하는 것은 b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식을 보시면요. a-b는 결국에 1에 해당이 됩니다. 자, b는 지금 2a에 해당이 되므로 여기다 직접 집어넣으면 a-2의 a는 1. 자, a는 결국엔 뭐가 됩니까? -1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어떻습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a는 -1이고 그리고 b는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로 간에 합을 하게 되면 -3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파악을 하실 때 이 함수가 정확하게 어떤 함수냐? 그러니까 이 함수도요. 결국에는 대응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응이라고 하는 게 약속된 대응이다. 근데 이 약속이 어떠한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해서 함수식을 파악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1대1 대응인지 함수인지 함수의 종류 이런 것들을 또 파악을 한다라고 해서 결국에 함수의 특징을 어떻게 해요?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죠? 정의역을 정확하게 확인하자. 자, 그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되게 단골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a, b, c 이렇게만 쓸게요. 1, 2, 3. 자, 그러면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a가 갈 수 있는 개수,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1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갈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 그렇다면 만일에 a가 1로 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b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함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b도 1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b도 1, 2, 3. 그러니까 3가지. 자, 여기다 쓸게요. 3가지, 3가지. C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3가지. 그러니까 3의 세제곱해서 27가지가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 녀석을 정역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녀석을 공역이라고 할게요. 자, 정역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A개다라고 하면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M개, M개. 그 다음에 공역이라고 하는 것의 개수를 N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는 N의 그 다음에 M 거듭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n이 의미하는 게 정의역의 개수가 아니라 공역의 개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으로 갈게요. 1대1 대응입니다.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쓸게요. n의 x, 정의역의 개수와 n의 y가 서로 같아야지만 1대1 대응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에 1대1 대응, 그러니까 공역의 개수가 정의역의 개수랑 서로 다르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1대1 대응의 개수를 이제 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일에 n의 x보다 n의 y가 더 크다. 이때에는 1대1 함수는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대1 대응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A가 갈 수 있는 가지수는 세 가지가 맞습니다. 근데 A가 1에 같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1을 제외한 2나 3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되겠죠. 자, B가 2로 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세 번째 C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3으로 그냥 가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한 가지. 자, 그러므로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려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된다라고 해서 6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려면 m과 n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1대1 대응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쭉 해가지고 곱하기 1.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려면 결국에는 서로 간의 가지수가 서로 간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A1부터 시작을 해서 A2, 그 다음에 A의 n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역은 B1부터 시작을 해서 B2 쭉 가서 B의 n이다 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A1이 갈 수 있는 가지수는 n가지, B2가 갈 수 있는 것은 A1이 간 것을 제외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n-1가지 쭉 이제 대응을 하게 되었을 때 맨 마지막에 있는 A의 n이라고 하는 녀석을 마지막에 대응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A의 n-1까지의 대응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한 가지에 그냥 어떻게 해요? 대응을 시키면 되겠죠. 한 가지.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을 모두 곱한 녀석이 결국엔 뭐가 된다? 1대1 대응의 가지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처럼 알고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워낙에 다양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공식화해서 외운다라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자주 풀다 보면은 또 외워지니까 그때 가서 천천히 외워보셨으면 하고요. 자, 이 녀석을 이제 뒤에서는 n 팩토리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b의 n 플러스 1이다라고 하나를 더 써볼게요. 그러면 가지수가 서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대1 함수의 개수가 된다라는 뜻이고 n-1 쭉 가서 n-2 그리고 여기에 n-1 이렇게 되겠죠. 아, n-1이 아니죠. 아, 이게 아니죠.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A의 n의 입장에서 얘를 맨 마지막에 대응을 시킨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모두 대응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것은 B의 n이나 B의 n 플러스 1 두 가지니까 여기가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따로 공식화를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자, x에서 y로의 상수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a, b, c가 동시에 하나로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러면 동시에 하나로 대응이 되려면 한 가지, 1로 가는 경우, 2로 가는 경우, 3으로 가는 경우 세 가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우는 공역의 개수만큼 상수함수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유형을 암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이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지금 보시면 1, 2, 3으로 되어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가 64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를 또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한번 같이 가볼 건데요. 자, 봅시다. 어떻게 갈 거냐면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가 64개래요. 자, 그러면 y의 개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1, 2, 3 이게 x고요. y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예를 들어서 이게 n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원소의 개수가 n개예요. 그러면 함수의 개수가 64가 나온다는 것은 우선은 1이 갈 수 있는 가지수는 n가지, 2가 갈 수 있는 것도 n가지, 3이 갈 수 있는 것도 n가지입니다. 그러니까 n의 세제곱이 결국에는 함수의 개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64가 됩니다. 64는 4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러므로 n이라고 하는 것은 4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n이 4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 편의상 b1, b2, b3, b4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정역의 원수의 개수와 그리고 공역의 원수의 개수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을 물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대1 함수의 개수.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1의 입장에서는 4가지로 갈 수가 있어요. B1부터 B4까지. 그래서 4가지 이렇게 쓸게요. 1이 B1으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 B2는 3가지. 그리고 3은 또 마찬가지로 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입니다. 자, 그러므로 2, 3은 6, 그래서 24가 답이 된다. 네, 어렵지 않죠? 네, 매우 쉽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래프를 가지고서 이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하자는 건데, 자, 우리가 얘를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값을 먼저 풀어줍니다. 그러면 fx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 콜 그냥 fx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f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를 달고 fx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해석을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fx가 0보다 작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는 빨간색 부분. 근데 이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하자라고 했냐면 여기 마이너스를 달자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자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를 위로 어떻게 해요? 대칭을 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y 콜 fx를 그려요. 그린다. 그리고 x축 아래 그래프를 x축 위로 올린다. 대칭시킨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입니다. 자, 가로 2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우선은 가로 2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그냥 y 꼴 fx, x가 0보다 작을 때 y는 f의 마이너스 x. 자, 잘 따져주세요. 자, 봅시다. 이거 다시 한번 지울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y 콜 fx가 그대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파란색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대로 그려져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x가 0보다 작은 부분인데 y 콜에 지금 f의 마이너스 x가 그려진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x가 0보다 작게 되면 절대값 x라고 하는 게 분명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은 x가 0보다 큰 부분에 대한 y 콜 fx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 즉,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요, 왼쪽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자, 여기에서 좀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이제 높아심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세요.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가. 그러면 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x는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마이너스 x를 하나의 정역의 원소라고 바라본다면 지금 보시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나의 원소로 생각을 한다면 얘도 0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함수값들이 서로 같아져야 됩니다. 이 녀석과. 그쵸?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오른쪽 편에 있는 거예요. 이 오른쪽 편에 있는 게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도 동일한 함수값을 가지면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엔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y는 f의 절대값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f의 1과 같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입니다. 근데 절대값이 씌워져서 얘가 결국엔 1로 된 거잖아요. 근데 1에서는 지금 1입니다.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1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가로 2번 헷갈리지 않게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